태양이 있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 분명히 중학교 과학 시간에 나왔겠지만 지금 다시 얘기하시면 이렇게 놀라시겠죠? 분명히 다 까먹었을 겁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한다. 요거 모르시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지구는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태양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돌면서 자,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요. 가만히 보시면요. 태양이 정 가운데 비추는 데를 봤더니 북반구를 기준으로 봄과 가을에 해당하는 이 춘분과 추분 때에는요. 적도 쪽이 가장 햇빛이 수직으로 비춰지는 지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적도가 제일 뜨거운 지점입니다. 근데 하지 때와 동지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태양 쪽으로 기울었어요, 이게. 춘분과 추분 때는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옆으로 기울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태양 쪽으로 직접 기울었기 때문에 자, 요때는요. 북반구 23.5도 지점이 제일 햇빛을 진하게 받고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요. 남반구 23.5도 지점이 햇빛을 제일 진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도 쪽, 북반구 23.5도 쪽, 다시 적도 쪽, 남반구 23.5도 쪽 그 사이에서 태양빛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지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라는 거죠. 요게 일단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요. 자, 당연히 적도 쪽에 적도 저압대가 있고 30도 그 사이에 이제 아열대 고압대가 있고 45에서 60도 사이에 고위도 저압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극지방에 극고압대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평균 냈을 때, 즉 춘분, 추분 같은 때 이런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남반구 23.5도가 제일 햇빛을 진하게 받는, 즉 남반구 여름인 1월 달쯤에는요. 이 기압대에 있는 여기, 즉 가장 햇빛을 진하게 받는 지점이 남반구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반구 23.5도 지점까지 햇빛을 진하게 받는 지점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 요 안에서 평균적인 값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대략적으로 적도 저압대가 남반구 쪽으로 한 10도 정도 이렇게 내려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내려가면 다른 건 가만히 있냐? 다른 것도 등간격으로 그대로 이렇게 처지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7월 달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적도 쪽에 있던 적도 저압대 그리고 등간격으로 있던 이 고압대 저압대들이 자, 7월 달이면 북반구가 제일 진하게 햇빛을 받을 때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평균 냈을 때 북반구 대략 이제 10도 정도 쪽으로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치우쳐져서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봄, 가을 같은 때는요. 적도 쪽을 중심으로 대칭되고 그 다음에 1월 달 같으면 남반구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치우치고 7월 달 같으면요. 북반구 쪽으로 좀 더 전체적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도 쪽은요. 늘 어떻게 보면 적도 저압대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한데 적도 쪽의 근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요. 어느 때는 적도 저압대가 오고요. 어느 때는 또 적도 저압대가 없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를 또 다시 볼게요. 자, 요게 바로 사바나 기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기후 지도를 가져온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적도가 있습니다. 자, 춘분, 추분 같이 이렇게 평상시 상태라면요. 이쪽에 뭐가 있겠습니까? 적도 저압대가 있어서 비를 많이 뿌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 있는 쪽이 아열대 고압대가 있겠죠. 여기가 적도 저압대.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 자, 요렇게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북반구 여름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북반구 여름이라면요. 요 가장 더운 지점이 약간 북반구 쪽으로 치우친다 그랬죠? 그럼 요게 요렇게 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요쪽 지역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적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온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남반구가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적도 저압대가 이렇게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대신에 요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기압대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열대 고압대도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즉 아열대 고압대와 적도 저압대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 사바나 기후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바나 기후 지역을 예로 들었을 때, 자,
이 지역은 어쨌든 북반구이기 때문에요. 자, 북반구가 여름일 땐 7월입니다. 그리고 남반구가 여름인 이 1월 달에는 여기 있는 지역에서는 겨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름인 북반구 기준으로 자, 7월 달 그리고 겨울 자, 1월 달 요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7월 달이면 북반구 쪽으로 적도 저압대가 오기 때문에 얘는 뭐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적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죠. 그다음 이 지역에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전체적으로 저 기압대들이 남반구 쪽으로 치우쳐 내려가면서 아열대 고압대가 찾아와서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아열대 고압대가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어떻다? 건조하고 여기는 그래서 습윤하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나 기후는 요렇게 된다라는 거. 요 원리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반구는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남반구는 어쨌든 1월 달 되면 이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고요. 적도 저압대가. 그리고 7월 달이 되면 아열대 고압대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어쨌든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단지 시기가 남반구, 북반구의 여름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 정도만 있다라는 거지. 결국은 서로 다른 기압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는 그 시기가 다르다. 그래서 건기여우기가 뚜렷하다라는 거. 자, 내용이 조금 어려웠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압 배치가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등간격으로 움직이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사바나 기후를 만들어낸 원인이 되겠더라.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